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이 좀 나왔죠. 2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최근 한 6개월만 보더라도 그 미국 증시가 21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 바로 곧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한 5번, 4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이제 하락을 바로 했다고 해서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고요. 여기서 좀 더 밀려서 만약에 그 아래쪽에 있는 뭐 다른 61선이라든가 뭐 다른 매물대의 바닥이라든가 더 내려가면 이제 그때는 좀 추세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이르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여느 경우처럼 지난번에도 한 2달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조금 보면은 2월 20일 날 21선 밑으로 빠졌다가 21일 날 더 빠졌는데 양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날 3%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21선 위로 다시 올라서고 뭐 그 전에도 1월 17일에도 그랬고 또 1월 5일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면은 상승하느냐 재차 상승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 작년 10월 말 10월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10월 27일, 10월 26일을 바닥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랠리가 좀 3월까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0, 11, 12, 1, 2, 3,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쉬어갈 만한 구간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금리라고 하는 이제 큰 대세가 아직 금리가 인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코앞에 다가오느냐 조금 더 늦춰지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항상 지금 최근에 FOMC가 지나갈 때 보면은 FOMC 앞에 CPI나 PPI가 좀 안 좋게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뺐다가 다시 FOMC가 지나가면서 안 좋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반등, 비둘기적인 반응이 나와도 반등하면서 그 다음번 FOMC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페드워치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도 이제 6월에서 약간 후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6월로 이제 시장의 예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6월이라고 하면은 3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번에 지나가는 타이밍이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계속 선반영을 하면서 이제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년처럼 그런 센 강도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완만하게 반등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대로 추세 하향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는 시점에 대한 뭐 힌트 이런 것들이 이번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제 페드워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다음번 뭐 6월 또는 뭐 7월 정도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이 다시 증시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종목별로 큰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견딜만 하다면 홀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이 좀 그러니까 빠졌을 때 급락을 할 경우 비중을 당연히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홀딩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시장이 들썩거리고 빠질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뭐 RSI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뭐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기본적인 그 보조 지표 몇 가지 가지고도 이
추세를 따라가는데 뭐 전혀 지장 없이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수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반등 시점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바닥을 때렸을 때 21선 밑으로 살짝 이탈한 이런 지점에서는 미국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고 우리 증시도 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거의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FOMC라는 진짜 엄청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가 열리기 직전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수급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5,513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또 SK하이닉스가 두 번째 3,42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반도체 대형주들 두 종목을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반도체가 잘 못 가고 있었던 이유,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크게 털고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다시 이제 지수가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개선된다는 거니까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세 번째로 많이 판 종목 셀트리온 1671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까지 아니죠. 기아하고 삼성 SDI까지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또 LG화학, 쌍용 C&E, LG, LS일렉트릭, 한전기술까지를 지난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LG화학 같은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보이고 또 기아가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는 또 많이 사고 이런 좀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아를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현대차를 1,404억 원어치를 샀고요. 현대모비스를 1,044억 원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KB금융, 삼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금융지주, S-오일, LG전자, LIG넥스원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일단 금융주 보이고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보이고 또 그 삼성중공업 같은 지난주에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도 보이네요. 또 LG전자 오랜만에 매수 상위 종목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지난주에 제일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1,89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다만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팔고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거죠. 삼성전자는 왕창 다시 샀습니다. 좀 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1,13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LIG 넥스원,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퓨처엠, 또 삼성물산까지를 개별 종목으로는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기관은 또 매도한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산 종목 삼성전자 3,782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 SDI, 한국전력, 포스코 DX,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LG 에너지솔루션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매도를 했지만 또 반면에 삼성 SDI, 포스코 DX,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고요. 역시 금융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배당 저 PBR이라고 부르는 이 지금 테마가 가라앉지 않겠구나.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은 뜻밖의 우리금융지주를 1,20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럼
금융주들 많이 팔았나 하고 옆에 보면은 아니죠. 하나금융지주도 샀고 신한지주도 샀고 한데 우리 금융지주만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고요. 또 네이버, HD 현대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기아, 포스코 DX, LIG 넥스원, 대한항공,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금호석유, KT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고요.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가 1882억 원어치 제일 많이 매수를 했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미포조선. 자, 지금 뭐 조선도 보이고 금융도 보이고 포스코들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제 2차 전지도 보입니다. 또 네이버는 팔았지만 카카오는 매수하는 또 연기금의 특성, 또 SK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는 차이 이런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이 차별화 서로 다른 패턴의 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은 두산에너빌리티를 1723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신한지주, KB금융, 한국전력, LG전자, SO일, 한화오션,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우리금융지주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 보이고요. 또 자동차주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제 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 조선주들 많이 보이고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 외국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담았다는 것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는 것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5,259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네이버 2,098억 원어치,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기아, 이수페타시스, 한올 바이오파마, 삼성 SDI, HMM, 대한항공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개인 매수 상위 종목들이 아무래도 약간 더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일 미국 증시가 여기서 상승 전환을 다음 주에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당연히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FOMC가 주 후반부, 이제 19일, 20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새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아마 21일쯤, 아마 20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21일 날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매수하는 종목들, 주 초반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코스닥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엔캠이었습니다. 293억 원어치. JYP 엔터테인먼트, 우리기술투자, HLB, 에코프로 BM, CCS, 삼천당제약, 이오테크닉스, 휴젤, HPSP, 셀트리온 제약, 고영, 재룡전기, WCP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눈에 띄는데 에코프로는 사고 에코프로 BM은 팔았죠. 또 HLB와 휴젤, 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은 팔고 셀트리온 제약도 팔고 HLB 생명과학 HLB는 팔고 HLB 생명과학을 샀잖아요. 또 레고캠바이오도 샀고 알테오젠도 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전혀 좀 다른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이 바이오 안에서도요.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에코프로 BM을 팔고 에코프로는 샀습니다. 에코프로를 431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레고캠바이오, 아프리카TV, 알테오젠, 에이징랜드, CIS, 리노공업, ALT, PSK, HLB제약, 실바스 AI, 테크윙, 시노펙스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순매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루에 막 조 단위로 팔고 그러던 시장, 물론 코스피가 그랬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다음 주에까지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 보면은
기관들은 레고캠바이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엔캠, 알테오젠, LS 머티리얼즈, 디어유, 에이프릴 바이오, 오상헬스케어, 메디톡스, 에이징랜드, 이오테크닉스, ABL 바이오, QRT,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를 지난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눈에 띄고요. 그죠?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했던 종목들,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먼저 일단 기관이 샀고요. 대주전자재료 324억 원 두 번째였고, 나노신소재, 휴젤, 두산테스나, 선익시스템, 뷰노, 한솔 아이원스, YG엔터테인먼트, ISC, SM, SNS텍, 테크윙, 솔브레인을 샀는데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엠하고 나노신소재 정도, 나머지 반도체들이 좀 많이 있었고, 바이오는 휴재를 담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알테오젠을 137억 원 제일 많이 팔았고요. 레고캠바이오 124억 원 두 번째로 팔았고, 리노공업, 아프리카TV, 레이크 머티리얼즈, 심텍, GST, 코미코, ST팜, 자람테크놀로지, HK이노엔, 클리오, 비올, 실리콘2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를 위시로 한 바이오들과 그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리노공업 같은 종목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대주전자재료를 184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HLB, 에코프로 BM, YG엔터테인먼트, 두산테스나, 테크윙, 나노신소재, 위메이드, CJENM, 동진세미캠, 제이오, AD테크놀로지, JY펜터테인먼트, APTC까지를 많이 매수했네요. 지금 위메이드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가격이 싼 상태에서 담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제이오라든가 하는 그동안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아닌 좀 중형주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엔터 쪽도 연기금이 담는 흐름이 나왔네요.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대주전자재료를 두 번째, 에코프로를 세 번째, HLB 생명과학, CIS, 리노공업, 테크윙, 나노신소재, 선익시스템, 아프리카TV, 시노펙스, 솔브레인, 셀바스 AI, HLB 제약을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2차 전지들을 많이 팔았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엔캠 말고는 지금 엔캠은 거의 테마로 지금 거의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수급주거든요, 지금은. 나머지 지금 2차 전지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지금 이번 주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담았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다음 주는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이 보이죠? 사실 오늘 미국에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했어요. 테슬라만 0.6%대 0.7%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한 적게 오르면 한 3%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7, 8%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역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CIS 같은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담아놓는 그런 한 주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HLB, 오상헬스케어, 이오테크닉스, 레고캠바이오, 우리기술투자, CCS, JY펜터테인먼트, HPSP, 레이크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재룡전기, ABL 바이오까지를 지난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반도체, 엔터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죠? 2차 전지를 팔고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HLB와 레고캠 바이오 쪽에 매수가 ABL 바이오도 있었고 들어가 있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휴젤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아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이제 이랬던 이 종목들은 다음 주에는 좀 견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좀 약세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FOMC가 있는 이 주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유망할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반도체 쪽은 주 초반에 조금 더 밀리다가 아마 주 후반부나 가서야 반등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FOMC가 코앞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반도체가 아주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좀 이제는 하락세가 좀 완만해진 것 같고 2차 전지는 크게 반등을 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주들이 급등 뭐 7, 8%씩 그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다음 주에는 2차 전지들이 좀 바닥에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